반갑습니다. 환면톡 임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빈출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빈출이니까 중요하죠. 자주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상담항 1번 문제. 자,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진로 상담이고, 요거에 대한 원리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원리. 그래서 지문 보면서 요 내용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번.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우리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애예요. 생애. 네, 그러니까 우리 생애와 관련된 모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그냥 너무나 개별적인 활동 말고 직업과 내 앞으로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미 활동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면 직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로라고 한다. 그런데 직업 상담은 뭐예요? 직업 상담과 관련해,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집중된 것들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시험에 나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진학 상담부터 하는 거는 진로 상담이에요. 어느 학교 갈까? 요거는 진로 상담이에요. 그런데 얘는 직업 상담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직업 상담은 언제부터 선택해요? 직업에 대한 탐색, 선택, 그리고 직업 준비, 그죠? 그 다음에 입사 지원, 적응, 경력 개발, 이전직, 은퇴, 여기까지죠.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진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관계 형성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3번 갑니다.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견지 굳건히 유지하는 건데, 자, 집단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 왜? 케바케니까. 답은 3번이죠.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딱 걸려요. 딱 걸리는 거 보여요? 그게 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4번은 안 보는 게 좋아요. 4번은 쉽긴 쉽지만, 그죠? 윤리강령에 따라서 진로 상담을 해야 된다. 이건 맞겠죠? 그런데 딱 3번이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맞아요. 아셨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혼돈되게 할 수 있어요. 혼돈되게. 항상 직업 상담은 개별적으로 해줘야 된다. 왜? 케바케니까. 케바케. 자, 2번 갑니다. 직업 상담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번 대안의 탐구, 내담자 특성에 대한 평가,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 자, 직업 상담의 요인하고 다 연관이 되죠. 자, 4번 볼게요. 개인적 정보와 실제적 자료의 분리. 아니에요.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을 할 때는 이렇단 말이에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요, 그냥 나 혼자서, 나만 좋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환경적인 부분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정보와 여러 가지 실제적 정보, 그리고 환경 간의 관계도 통합해서 본다. 자, 3번 봅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아마 시험장 가시면 볼 확률이 많습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역할.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직무 내용이에요. 직무 내용이다.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1번 진학 상담하죠. 직업 상담사는 진로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직업 상담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직업 적응, 그리고 4번 은퇴 후 상담도 다 하죠. 그런데 2번 직무 분석의 수행은 아니다. 직무 분석의 수행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련이 없다기보다 우리랑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직무 분석가가 직무 분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경영 지도사, 아니면 경영 컨설턴트, 경영과 관련된 컨설턴트, 뭐 예를 들면 뭐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학자들이 하는 거, 학자들이 이론을 개발한다든지 강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딱 봤을 때 어떻게 봐요? 이거를 직업 상담사가 하는 게 나을까? 직무 분석가가 하는 게 나을까? 경영 컨설턴트가 하는 게 나을까? 직업 상담사가 하는 게 나을까?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 직업 상담사가요? 아니요. 경영 컨설턴트가 하죠. 그죠? 상품을 많이 팔게 하고 마케팅, 이건 경영 컨설턴트가 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건 누가 해요? 학자가 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오답 케이스만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린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직업 상담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과정은 항상 순서죠. 순서. 그래서 관진목계평이에요. 관진목계평, 국민두문자, 그죠? 모두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형성, 진단, 목표 설정, 그리고 개입 평가, 이렇게 구성된다 이거예요. 구성되는데, 자, 뭐 이게 뭐고 이건 알 필요 없어요. 필기 때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초기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초기가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중기. 그러니까 이게 초기, 이게 중기, 이게 종결이에요, 종결.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마지막 할 때 뭐예요? 평가는 마지막에 하죠. 평가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고,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신뢰감, 그 다음에 친근감 이렇게 만드는 건 뭐예요? 관계형성 맨 앞이죠. 그죠? 그럼 이 중간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때 항상 초기에 마지막에 하는 활동이 뭐예요? 목표를 잡는다. 목표를. 관계가 설정되고 문제를 진단했으니까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분수령이다. 목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요, 시험은 요령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포인트만 찾아내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순서대로 써져 있는 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형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초기에 요 목표만 찾아내면 여러분들 모든 순서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5번 갑니다. 5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필기 문제를 풀면서 공허한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요렇게 푸는구나.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건 기능이에요. 기능.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야지. 와, 여기에다 뭐 심오한 어떤 지식을 담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원리나 이런 건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막 그냥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상담 초기 과정의 활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 나오네요. 상담 초기. 그죠? 목표를 설정한다. 맞죠? 1번 맞죠? 라포를 형성한다. 맞죠? 관계 형성이 라포니까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뭐예요? 진단이잖아요. 진단. 이게 진단이죠. 진단.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을 찾아본다. 요게 틀렸겠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초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굳이 이제 4번이 어떤 거냐, 4번이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거는 개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개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입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초기에서 하는 게 여기다가 구조화까지 하죠. 구조화. 요거까지 알면은 모든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과정이라든지 단계에 대한 문제는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6번 갑니다. 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자신의 방어와 저항에 대해서 좀 더 극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통찰 맞잖아요. 그죠? 통찰이면 정신역동이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다른 집단원이나 상담자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며 훈습할 기회가 많아 자기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전이 안 돼요. 정신역동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키워드로 푸는 게 속 편해요. 속 편해요. 키워드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키워드 얘기하잖아요. 그 키워드를 받다가, 가다 여러분 딱 걸려요. 가다 딱 걸려. 그럼 그 맞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키워드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이거 하려고 키워드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2차 때는 이 키워드를 문장화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이 키워드라는 단어를 문장화 시키면 이게 2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직업상담사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이제 연관돼서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근데 직업상담사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아셨죠? 왜? 직업상담사는 2차가 뭐예요?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서술형. 그래서 필기는 여러분 붙어요. 붙어. 필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붙었냐 이렇게 보면 하루 하루는 좀 심한가요? 일주일 문제 풀고 독하고 해서 붙었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랑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떨어져요. 왜? 키워드를 모르니까. 키워드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돼요? 나중에 2차까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그냥 필기 시험만 붙게 하려면 저 이렇게 강의 안 해요. 더 간단하게 강의를 해요. 아셨죠? 2차 때문에 이렇게 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3번 읽을 차례죠? 다음 집단원의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이 뭐예요? 무의식. 그죠? 정신역동이죠? 그러니까 맞죠? 4번. 집단 상담자의 분석은 상담자와 집단원의 독점적 관계에서 전위적 소망을 충족시켜 주므로 치료를 촉진시킨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정신역동 집단 상담이잖아요. 집단 상담인데 독점적 관계래요. 말도 안 되죠?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만 잘 읽어도, 그리고 키워드만 제대로 이해해도 못 풀 수 있는, 거의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지금 저랑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건 문제의 어떤 유형에 대한 느낌, 그리고 필기 공부했을 때 여러분의 키워드들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갑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일련에 관련이 있는 또 관련 없는 사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자,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뭐예요? 구분, 변별 진단. 7번이니까 3번이죠. 3번에 변별 진단이 되겠네요. 그죠? 변별 진단. 특성 요인 상담의 변별 진단 이론을 말하는 거네요. 자, 8번 갑니다. 8번. 자,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윌리엄슨 특성 요인 이론의 학자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흥, 불, 진로. 그죠? 스토리텔링. 상담하고, 그죠? 상담하고 고단해서 한 잔 딱 했어요. 그죠? 흥어구이집에서 물고기를 좋아했나봐. 물고기. 아무래도 영국 사람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 물고기 튀김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연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짜증나도 안 잊어버려져요. 아셨죠? 윌리엄스는 흥어구이집에서 불에 구워서 뭐 좋아했다? 진로 소주. 원조. 여러분은 뭐 좋아해요? 오리지널? 저는 이지백. 진로 이지백을 마셨네. 자, 흥미와 적성의 차,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선택, 진로 무선택.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이 아니네요. 3번이 아니다. 3번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하는 거예요. 시청하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면서 공부하셨던 거, 나 이거 기억했지? 아까 키워드. 다시 한번 이제 꺼내는 소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여러분들 이게, 자, 프로젝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젝트. 우리 시험 설명을 할게요. 우리 시험이 사실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우리 시험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왜요? 안 보고 쓰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무의식 있고, 전의식 있고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필기 처음 공부할 때는 거의 무의식 상태야. 의식화 올렸다가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무의식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듣자마자 이 들은 걸 다 의식으로 해서 계속 평생을 기억하면 여러분 머리 터져 죽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죠? 아니죠. 잊어버려야죠. 사람 망각의 동물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차 때 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때 어떻게 돼요? 전의식을 살짝 올렸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필기시험 붙고 난 다음에 이제 실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쉰단 말이에요. 나는 뭐 그날부터 열심히 웃기지 말라고 해요. 천만에 만만의 꽁떡이에요. 일주일은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서 후에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어때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여기까지 왔던 걸 끄집어내는 게 더 쉬워요? 여기까지 왔던 걸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아셨죠? 그래서 직업상담사 여러분들 합격 후기나 뭐 이거 다 읽어보세요. 뭐예요? 필기 때 실기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좋다더라. 그거 분리해서 하라고 하시면요. 그때 그런 분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인연 끊으시면 됩니다. 인연 끊으세요. 자, 잘못된 거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작업을.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나중에 2차 때 저랑 같이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9번 갑니다. 자,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중 보딘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보딘입니다. 보딘의 문제 유형. 보딘은 정신 역동 기반의 학자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내정의 확진이죠. 내정의 확진. 아까 잘못된 예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섞어놓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아셨죠?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적 갈등, 정보의 부족, 의존성, 그다음에 확신의 결여, 진로 선택의 불안,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자, 스토리텔링 합니다. 보딘이라는 서양의 아주 명의가 있었어요. 의사. 참, 의사 문제 많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요, 조선시대 때도 의사들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이 아픈데, 그죠? 서양에서 온 보딘이라는 명의가 있다더라. 그래서 임금님이 내정의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딘이 어때요? 임금의 병을 확진하였더라. 이 병은 무슨 병입니다. 라고 확진하였더라.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요거 요렇게 암기해 두세요. 나중에 제가 실기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을, 아셨죠? 선물을 드릴 테니까, 자, 요렇게, 다른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키워드, 암기 암기 팁 하지 마세요. 제 걸로 하세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제 걸로 하세요. 일단. 더 좋아 보여도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제 영상 보시면 밑에 댓글들 막 이제 달릴 건데, 그 댓글 보게 되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저는 다른 그런 암기 팁처럼 하나에 한 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쑥 해서 가두리 건물 있죠. 그 보딘에 관련된 이론 10가지, 20가지 다 암기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치 뽕짝해도.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흥미와 적성의 모습은 맨날 바꿔놓는다. 틀리지 말자. 자, 10번 갑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적응형은요, 우리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크라이티스는 적응성, 적결현이에요. 적결현. 요것도 좀 암기 팁 할게요. 적결현. 적결현. 여러분 좀 적결현하고 비슷한 적십자 있죠. 적십자. 적십자. 우리 이제 직업상담사는 의사가 많이 나와. 의사. 의료 계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라이티스도, 자, 명문가 자녀. 이름이 좀 세련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문가 자녀로, 명문가 요것도 이제 암기 팁이에요. 사실은. 명문가 자녀로 적십자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약간 모자랐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적십자보다 좀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적결현에서 의사로 성장했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성하고 결정성하고 현실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랄한 출제위원들은 여기 성과 여기 끝에 형을 또 바꿔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적응성에는 적응형하고 부적응형이 있다. 적응형은 뭐예요?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고 얼쑤 좋다 이거죠. 근데 부적응형은 뭐예요? 흥미에 맞는 것도 없고, 흥미에 맞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잘하는 거라도 하자. 근데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부적응형이죠. 그죠? 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사람 4번이다. 딱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3명의 학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유형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언을 해드릴게요. 반드시 이 3명 중에 1명은 나온다. 됐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